제가 오늘 영어 유치원에 관련된 라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유치원이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일반 유치원 추첨해서 떨어지면 갈 데가 영어 유치원밖에 없어서 영어 유치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영어 유치원 한 달 원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닐 때쯤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싸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250만 원 그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방을 진행할 때는 제가 너무 질문이 많이 올라가서 채팅창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모니터링하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리얼 럭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후회한다는 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맘카페 같은 데서 이제 영어 유치원 어땠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선배맘들이 이제 후회하는 글을 쓴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후회한다, 부정적이다, 효과 없다, 소용없다,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없대요. 다 성공 사례들만 이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You are good. 다른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후회한다고 말하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영유에 투자한 자신에게 실망해야 하니 그런 말은 하지 않겠죠.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바로 밑에 핑봉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유 보냈던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유 안 좋았어. 라고 말하면 내 돈 5천만 원 뭐가 되겠니?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게 영어 유치원이 지금 워낙에 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 달에 180만 원, 뭐 200만 원, 250만 원까지 매달 영어 유치원에 쏟아 부은 셈인데 나 영유 보낸 거 후회해. 영유 보낸 거 효과 없었어라고 말하면은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굉장한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자기 실수의 인정, 실패의 인정인데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렇죠? 때문에 영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후기를 찾기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어제 라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영어 유치원을 보냈더니 영어를 이렇게 잘해라고 결론 짓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부모의 경제력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영어 유치원에 달마다 뭐 15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원비를 감당하면서 그 유치원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죠. 그게 우선 큰 걸림돌이 되고요. 그리고 그 150만 원, 200만 원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선배맘들이 영어 유치원 굉장히 효과 있었다, 후회가 없다, 너무너무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영어 유치원 바깥에 있는 동안, 그 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교육 환경, 그리고 가정 문화, 육아 환경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도 타진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아낌없이 200만 원을 투자하는 엄마가 아이 모국어 독서에 신경을 안 썼겠어요? 그쵸? 하브르타에도 신경을 썼을 것이고, 또 영어적인 측면만 봐도 영유 끝나고 집에 와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 노출 꾸준히 하셨겠죠. 그리고 좋은 양질의 챕터북을 청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을 거고요. 이렇게 양질의 인풋을 날마다 아이한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분명히 만드셨을 거예요. 영어 유치원 끝나고 집에 왔을 때도. 어찌 보면은 영유에서 아이가 영어를 습득한다라기보다 평소에 쌓아둔 그 영어 내공, 영어 실력을 아마 뽐내는 연극 무대 정도, 재미난 자극 정도로 활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좋았다, 너무 아니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세에서 7세 아이들의 그 영어 습득은 20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 얽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발달, 그리고 아이의 정서, 아이의 심리,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부모의 교육관, 육아관, 뭐 철학, 그리고 부모가 영어에 대해서 갖는 감정, 이게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이의 영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5세에서 7세 어린이들은 그 어린이 뇌가 가진 특성상 외국어인 영어를 전문 영어 강사의 수업이나 학원의 도움 없이도 그냥 영어 소리를 노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영어 소리가 아이한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어떤 영상물과 책이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영어를 모국어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여기서 습득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아들어서 귀가 뚫리고 귀가 뚫리면 아이들이 막 쫑알쫑알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문이 트이는 그런 경험을 이 5세에서 7세 혹은 5세에서 10살 아이들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200만 원 쓰지 않을 거예요, 매달. 음. 넷플릭스 구독료 10,000원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만으로, 그리고 에픽이나 이런 온라인 영어 도서관도 너무나 많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냥 무료로 빌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0만 원이 아니라 매달 10,000원, 20,000원 요 정도 가격으로 영어 유치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게다가 재미가 있고 게다가 우리 아이의 맞춤형 그런 영상물이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영어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다면 이걸 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너무나 자명하죠. 영어 유치원을 대체할 만한 혹은 영어 유치원을 능가하는 그런 효율적인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경제적인 부담마저 적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세상이지?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라방을 통해서 느낀 아주 커다란 허들은 뭐였냐면요. 왜 이 많은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끝내 영어 학원으로 5세, 6세 유아를 몰고 가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건 바로 아웃풋에 대한 공포였는데요. 아웃풋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달에 현수 아빠랑 같이 또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까지 영유가 확산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없대요, 분당에는 인류가. 엄마들의 그 교육 수준이 계속 분당에 중고교 맘카페가 있는데 본인들도 공부 잘했고 자녀 학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유아 엄마들이 영유 보내는 거 문의하면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 영유 보낸 게 제일 잘한 거라 생각한다고 답해요. 둘째만 보낸 경우엔 첫째 못 보낸 거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때문에 만족하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영유 음. 보낸 거 뭐 때문에 만족하는지. 사실은 수많은 실패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음. 그런 건 잘 드러나지 그리고 않잖아요. 분당의 경우는 워낙에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엄마들이 영유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영유를 보내고 플러스 모국어 독서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고 영어 책 읽는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고 영상물도 꽤 많이 틀어 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영유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 교육에 그쵸.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유 외적인 그 시간을 아마 굉장히 컴팩트하게 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유본에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우선 경제적으로 그게 나한테 큰 타격이 아닌 매달 그런 200만 분들은 원, 그럴 수 있죠. 250만 원 드는 거 뭐 나는 그 정도 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쵸. 영유 말고도 별도로 하는 다양한 교육적인 그런 인풋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영유 자체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야무지게 판단을 네. 하시고 영유 생각하셔야 자체가 되는 무조건 거죠.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이 사악하다. 효과 대비가 그렇지 않아도 음. 얼마든지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제 음. 그런 게 포인트니깐요. 그리고 영유가 학습적인 측면 말고도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유아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 일반 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그게 그만큼 이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최소한 아셔야죠. 아시고 보내셔야죠. 에듀파파님이다. 네. 계란들 중에서 달기 첫 계란인 초란에 대해 더 비싼 값이 매겨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초란을 얻기 위해 농장주는 2주간 지켜봐야 하며 어린 어미 닭에게 많은 관심을 줍니다. 영어에 많은 비용 지불하는 어머니가 통계학적으로 다른 과목에 맞아. 더 많은 투자를 할 여유가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니까 영유가 좋은 만큼 부모님들의 정성과 투자도 커서 더 똑똑해지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영유 네. 자체가 아니라 그 전반적인 것이 받쳐지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정된 상태에서 과제 집착력도 높은 그런 아이로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김현우 원장님 반갑습니다. 또 봬요.